정보사회와 정보과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 분야를 놓고 본다면 이렇죠. 이론 분야에서 기본적인 어떤 학술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있겠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영역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응용 분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응용 분야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미래에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적용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미래형 영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론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운영체제라고 있죠. 운영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도 더 옛날에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는데 그 자동차가 오늘날처럼 물론 바퀴는 4개 달렸고 핸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계기판이나 이런 그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경우를 수동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계가 여러 가지 신호 체계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죠. 예를 들면 그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속도계도 있고, 주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주유 게이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시스템이 운전하는 그런 사람을 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초창기 컴퓨터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수동으로 작업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컴퓨터 한 대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빠른 이 시간차로 작업을 변경해 가면서 다른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컴퓨터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고, 또 사용자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사용자에게도 여러 그 편리한 이 작업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구성된 그런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운영체제는 우리가 OS라고, Operating System, 그래서 줄여서 OS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런 윈도우즈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니급 컴퓨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닉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또 특별히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건 iOS라고 부르죠. 등등등 여러 종류의 운영체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론, 이것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머릿속으로 구상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을 해요.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작성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드 작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전문가도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자료가 여러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이미지 파일도 있고, 사운드 파일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파일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고, 논리구조 파일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은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료 구조를 응용해서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고 관리하는 이러한 분야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도 구조적인 구성도가 있을 텐데, 이런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고 개발하고 제작하는 이러한 직업군도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쪽이 되겠죠. 그리고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가 생산될 텐데, 그런 생산된 정보나 컨텐츠를 다른 곳으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망이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그러한 직업군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 이론 분야가 있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날 핀테크라든지 또는 그 인터넷 뱅크라든지 이런 분야는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것도 있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사이버머니도 있어요. 그런 금융 정보나 금융 시스템 이런 것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화폐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각종 컨텐츠가 생산될 때 방송 매체를 통하는 그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미디어 아트 영역을 같이 협업을 해야만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영화에도 특수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요새는 음반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녹화할 때 그럴 때에도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협업을 해야지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미디어 아트 분야도 중요한 활용 분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오늘날에는 각 가정에 그냥 컴퓨터 한 대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스마트 TV라든지 또는 음성 인식을 하는 그 비서 스피커 로봇이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장치 또는 IoT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설비 등등, 집에서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활용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뭐 집에는 아마 그 IP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부착한 그런 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모두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환승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카드에 나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승차를 하고 환승을 하고 어디에서 내려서 얼마만큼의 시간 후에 다시 탑승을 하는지 뭐 등등 노선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모조리 등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직군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프랜차이즈 그런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면 좋을지 이것을 판단한다면 예전 같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나 한번 가서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또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하게 계산을 했겠지만은 오늘날에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또 환승하고 그리고 얼마만한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그런 것이 다른 정류장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높고 낮은지 이런 인구 유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 주먹구구식인 그런 투자보다는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경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 과학은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각종 통계 자료가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가공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활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증강현실, 이거 증강현실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 친구와 내가 박싱을 한다 그러면 만나지 않고도 나는 내 방에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앞에다 놓고 적당한 거리에서 또는 내가 머리에다가 헤드 디스플레이 마운티드 HDM을 머리에다 쓴 상태에서 권투 시합을 할 수도 있겠죠. 친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만나서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증강현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기술의 발전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정보는 말할 것도 없죠. 현재 전국에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의료 정보가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그것은 동일한 그러한 정보로 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해당되는 자료를 불러다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죠. 등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게임 프로그래밍 그랬는데, 게임 프로그램은 아마도 지금은 게임과 영화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영화가 게임을 포함한, 그래서 영화의 끝장면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장면으로 끝나질 않고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의 게임이 가미된 그런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스토리가 변경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고요. 또는 게임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넓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감 느껴지게끔 그렇게 발전시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확대 영역이 넓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게임 프로그래밍 분야가 되겠고요. HCI라고 그랬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가 교류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실제 상황과 같은 비슷한 그런 그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영역을 HCI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영화든 게임이든 이 분야의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빅데이터로부터 발전해 왔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 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 러닝 또는 딥 러닝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기계, 인공지능에 접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데이터가 중요한 그러한 사회가 되게 되면 그 데이터나 정보를 파괴하거나 탈취하기 위한 이러한 공격적인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보 보안 영역이 응용 분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분야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정보과학의 지식과 그 기술의 영역 분야가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활동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겠냐 하는 건데,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활용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면 돼요. 정보과학이 다른 학문과 융합되어서 발전된 사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보사회의 발전이 정보사회의 사회와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정보과학의 영향력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발전된 그런 그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보과학의 진로, 이건 뭐 정보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미래의 직업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 특성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정보과학의 영역이 있겠고요.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정보과학을 가지고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과학의 전공 분야가 앞에서도 몇 가지 있었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영상이나 아니면 그 인식 전문가,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은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 넓은 영역에서 우리는 정보과학 기술을 이용한 직업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보과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야에서 직업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성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 특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정보과학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로 분야로는 예술 분야에서는 컴퓨터 아트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전산망이라든지 행정의 뒷받침에서 교통정보, GPS라든지 뭐 등등도 큰 영역이죠. 그 다음 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인 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축산, 농업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분야도 있어요. 스포츠가 요새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죠. 바로 이런 영역들이 전부 정보과학 기술을 활용한 그런 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여기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그 워크넷에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은 정보과학 전공 분야로 어떤 직업을 탐색할 수 있을까,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여기에 가면 그 미리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분야, 이걸 가지고 또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정보사회와 정보과학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정보과학을 가지고 우리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와 정보과학의 발달이 정보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의 특성과 정보과학의 영역 등등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등등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 탐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